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닐 거야. 제발. 제 딸이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요. 저는 차라리 제가 그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딸은 아픈 남편 앞에서조차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손주들은 엄마가 매일 병원에 간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딸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딸을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는 몰랐겠죠. 안녕하세요. 오래된 사연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가게를 해왔어요.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죠. 무남 동료라 그런지 딸을 유난히 아꼈던 것 같아요. 딸 이름은 서연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했죠.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요. 졸업하고 나서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그렇게 멋진 회사에 다니다니요. 그런데 서연이가 29살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죠. 그 사람이 바로 재훈 씨였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부드러워 보였죠. 그런데 나이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재훈 씨가 서연이보다 6살이나 많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이혼 경력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어요. 서연아, 엄마는 안 된다. 왜 하필 이혼한 사람이야? 너 아직 젊은데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딸이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반대하면 나 집 나갈 거예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반대했지만요. 딸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었죠.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재훈 씨는 IT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직급도 차장이라 안정적이었죠. 이혼 사유도 전 부인과 성격 차이였다고 했고요. 자식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 딸이 초혼인데 재혼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나 행복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다 싶었죠. 신혼집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재훈 씨 전세집이었는데요. 딸도 직장 다니고 재훈 씨도 꾸준히 일하니까요. 둘이 합치면 살만하겠다 싶었어요. 결혼 초반엔 자주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재훈 오빠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엄마 걱정 마. 그 목소리가 밝아서 안심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부터 이미 딸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결혼 1년 차에 명절이 돌아왔어요. 딸 부부가 처음으로 친정에 왔죠. 재훈 씨가 과일 박스를 여러 개 들고 오더라고요. 장모님 건강하셨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드세요. 그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어요. 밥상을 차려주니까요. 재훈 씨가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연이가 요리를 못하는데 장모님 따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요. 딸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금방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옆에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엄마 음식 정말 좋아해. 나도 엄마 요리 배워서 잘해줘야 하는데. 그 말이 왠지 쓸쓸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딸 부부는 가끔씩 내려왔어요. 재훈 씨는 항상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죠.
딸도 재훈 씨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던 거예요. 결혼 2년 차가 됐을 때였어요. 딸한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엄마 나 쌍둥이래. 병원에서 확인했어. 쌍둥이라니요.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둘이 온대. 쌍둥이래. 남편도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손주들이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딸을 돕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딸 시어머니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재훈 씨 어머니였죠. 첫 만남이 좀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재훈 씨 어머니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나중에 딸한테 물어봤더니요. 엄마 시어머니가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초혼이라 그런가 봐. 재훈 오빠 전 부인 편을 아직도 드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딸이 시집살이로 고생할까 봐요. 하지만 출산은 무사히 끝났어요. 정말 쌍둥이였죠.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이름은 민준이와 유나였어요.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요. 딸은 육아에 푹 빠졌어요. 회사는 육아 휴직을 냈고요. 하루 종일 애들만 돌봤죠. 저도 한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딸을 도왔어요. 그런데 재훈 씨 어머니가 계속 오셔서요. 집 안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우리 손주들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 재훈이 닮아서 그래. 재훈 씨 어머니는 애들만 보면 좋아하셨는데요. 딸한테는 계속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분유 타는 것도 서툴러. 딸이 아무리 잘해도 티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다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죠. 사돈 우리 서연이도 처음이라 서툴 수 있어요. 조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재훈 씨 어머니가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후로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결국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남편이 혼자 가게를 보느라 힘들어했거든요. 그 후로 딸한테 자주 전화했어요. 서연아 잘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는 안 오시고? 딸은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왠지 억지로 밝게 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손주들이 돌이 됐을 때요. 딸 부부가 부산에 내려왔어요. 민준이와 유나를 데리고 왔죠. 애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집안을 뒤뚱뒤뚱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재훈 씨가 애들을 정말 잘 돌봐주더라고요. 민준아 천천히 걸어. 유나야 넘어지면 안 돼.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재훈 씨가 좋은 아빠구나. 딸도 그때는 행복해 보였어요. 애들 사진을 찍으면서 웃고요. 재훈 씨랑 손잡고 걷기도 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갔는데요. 재훈 씨가 제 옆에 앉아서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서연이 잘 지켜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었어요. 정말 잘 지켜줄 줄 알았죠. 그 이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요. 딸 가족이 종종 내려왔어요. 애들도 쑥쑥 자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했었죠.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요.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어요. 갑자기 재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픈데요? 재훈 씨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신장이 안 좋대요. 만성 신부전이래요. 투석을 시작해야 한대요. 투석이라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요. 몸도 엄청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재훈 씨 그럼 회사는 어떻게요? 일은 할 수 있어요?
회사에 얘기했어요. 당분간 병가를 내기로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는 바로 딸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재훈 씨 상태가 어때? 엄마가 올라가서 도와줄까? 그런데 딸 목소리가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거기서 가게나 잘 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딸이 강하게 나가니까요. 저도 더는 말을 못했죠.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재훈 오빠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병원비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얼마나 필요한데? 엄마가 보내줄게. 5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바로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냈어요. 딸이 힘든 시기니까요. 친정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또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번엔 300만 원이었어요. 서연아,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보험은 안 나와? 보험 처리하고 나서도 자부담이 많아. 그리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저는 또 보냈어요. 딸이 어려운데 친정엄마가 외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돈 얘기가 나왔어요. 한 번은 200만 원이었고요. 또 한 번은 400만 원이었죠.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재훈 씨 회사에서 병가 수당도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이 필요한 거야?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요. 딸한테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들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재훈 씨가 나왔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헬쑥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하셨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 아니야,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들렀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냄새가 좀 났어요. 며칠 동안 환기를 안 한 것 같았죠. 재훈 씨 밥은 먹었어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네, 아침에 먹었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고 있어요. 부엌으로 가봤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요.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컵라면이랑 냉동식품만 가득했죠. 재훈 씨, 서연이는 지금 어디 갔어요? 회사 갔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회사라고 했지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 씨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재훈 씨, 혹시 힘든 일 있어요? 엄마한테 말해봐요. 그런데 재훈 씨가 고개를 저으며 웃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한테 전화를 걸었지만요. 받지 않더라고요. 저녁 늦게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왜 연락도 없이 집에 왔어? 재훈 오빠가 놀랐잖아. 그 문자를 보는데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딸이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아, 재훈 씨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 너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그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딸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였어요. 딸한테서 또 전화가 왔죠. 엄마,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돈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이번엔 금액이 더 컸어요. 800만 원이 필요해. 재훈 오빠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800만 원이라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서연아,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 거야?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엄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재훈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 신장 이식도 고려하고 있어. 신장 이식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재훈 씨 상태가 정말 심각한가 보다 싶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남편한테 얘기했더니요. 남편도 난색을 표했어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까지 쓰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는 어떡하려고. 하지만 딸이 힘든데요. 친정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죠. 결국 또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었죠.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고? 네,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엄마가 데려가요. 근데 아빠가 집에서 맨날 누워만 계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엄마는 아빠 잘 챙겨주고 있어? 민준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요. 할머니, 사실은요. 엄마가 요즘 집에 잘 안 계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회사 일이 바쁘대요. 야근도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나가세요. 야근이요. 주말 출근이요.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아, 그럼 너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있고? 저희는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아빠도 혼자 드시고. 제 손이 떨렸어요. 딸이 그렇게 가족을 방치하고 있었다니요. 민준아, 할머니가 곧 올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서울 가봐야겠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 다녀와. 여기는 내가 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이요.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한참 만에 재훈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재훈 씨 모습이 저번보다 더 말라 있었어요.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요.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죠. 재훈 씨, 괜찮아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고요.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물과 음료수만 몇 병 있었죠. 재훈 씨, 밥은 어떻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훈 씨가 고개를 숙이더니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가끔 편의점 도시락 사다 먹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회사 갔어요. 회사요. 그 말이 이제는 믿기지 않았어요. 재훈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서연이가 정말 회사에 있어요? 재훈 씨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재훈 씨, 엄마한테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훈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요. 저는 그날 집 청소를 하고요.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재훈 씨는 제가 만든 미역국을 먹으면서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폐를 끼쳐서요. 재훈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날 저녁 늦게요.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엄마, 왜 또 왔어?
내가 오라고 했어?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서연아, 재훈 씨 혼자 이렇게 방치해두고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저는 딸의 그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요.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근처 모텔에서 묵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요.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며칠 더 서울에 머물기로 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내가 여기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저는 딸 집 근처에 머물면서요. 딸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딸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죠.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요. 평소처럼 회사에 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딸을 따라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딸이 회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처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어요. 딸이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죠. 둘이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딸 표정이 집에서 볼 때랑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죠. 1시간쯤 지났을 때요. 둘이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더라고요. 저는 다음 택시를 잡아타고 뒤따라갔어요. 저 앞에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딸과 그 남자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요. 눈앞이 캄캄했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재훈 씨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요. 저는 용산 전자상가로 갔어요. 거기서 소형 카메라를 샀죠. 단추만 한 크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여기 버튼 누르면 녹화되고요. 앱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요. 저는 그 카메라를 들고요. 딸 집으로 갔어요. 재훈 씨가 혼자 있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응, 재훈 씨. 엄마가 반찬 좀 해놓고 갈게.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요. 거실 선반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죠. 그리고 핸드폰에 앱을 깔았어요. 이제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모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켜고요. 카메라가 찍고 있는 영상을 지켜봤어요. 재훈 씨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재훈 씨가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딸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괜히 일어나지 마. 피곤해. 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먹었어?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됐어. 나 먹고 왔어. 그 차가운 말투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계속 지켜봤어요.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재훈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비틀거리더니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재훈 씨가 신음소리를 냈지만요. 딸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재훈 씨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요. 겨우 일어섰죠. 그 모습을 보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훈 씨가 거실에서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딸이 화장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나 오늘 회의 있어. 택시 타고 혼자 가. 그래도 뭐, 나도 바빠. 딸은 그렇게 말하고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재훈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더니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어요. 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에서요. 딸과 그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딸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그런데 그 남자가 재훈 씨를 보면서요.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당신 집이었군요. 생각보다 좁네요.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소개할게. 우리 회사 부장님이야. 이진혁 부장님. 부장? 그래서 뭔데? 그 남자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재훈 씨였죠? 서연한테 많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재훈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딸이 팔짱을 끼고 서더니요. 차갑게 말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재훈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 이혼? 응, 이혼. 우리 이제 끝이야.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다 컸잖아. 이제 중학생이야. 이혼해도 괜찮아. 재훈 씨가 딸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가로막더라고요. 재훈 씨,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서연이 이미 마음 떠났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끼어들긴요. 서연이가 먼저 좋아했어요. 제가 뭘 어쩌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요. 재훈 씨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딸이 재훈 씨를 내려다보면서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 뭘 용서해? 당신이 아파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매일 병원 가고 간호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재훈 씨 표정이요.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서연아, 우리 애들 생각해. 애들이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꺼. 그 남자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제 나가자. 여기 있기 답답해. 응, 나가자. 둘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재훈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저는 계속 영상을 지켜봤어요. 딸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와도 집만 챙기고 나가더라고요. 재훈 씨는 혼자 소파에 누워서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집에 와서 재훈 씨한테 말했어요. 재훈 씨, 이혼 서류 준비했어. 여기 사인해. 안 돼. 난 절대 이혼 안 해. 왜? 당신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집착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안 돼. 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애들 핑계 대지 마. 당신 그냥 혼자 남는 게 무서운 거잖아. 서연아. 그리고 말이야. 당신 죽으면 어차피 내가 재산 다 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든 나중에 하든 결과는 똑같아. 그 말에 재훈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바라진 않지만 솔직히 당신 죽으면 편하긴 하겠지. 딸은 그렇게 말하고요.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딸을 찾아가서요. 따귀를 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손주들이 있었어요. 손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는 민준이와 유나에게 전화했어요. 애들아, 할머니야. 지금 시간 있니? 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할머니가 있는 대로 와줄 수 있겠니? 둘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요. 바로 달려왔어요. 모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애들 얼굴을 보니까요.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녹화된 영상을요. 손주들에게 보여줬어요. 민준이와 유나가 영상을 보는 동안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영상이 끝나고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유나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 할머니도 믿고 싶지 않았어.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남자가 누구예요? 엄마 회사 사람이에요? 응. 부장이라고 하더라. 할머니, 이거 아빠는 알아요? 아빠는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너희한테 상처 줄까봐. 유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빠 죽으면 편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집에 가야겠어요. 아빠 혼자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딸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요. 재훈 씨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요.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죠. 아빠. 민준이와 유나가 달려갔어요. 재훈 씨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너희 왜 왔어? 학교는? 아빠, 우리 다 알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한 짓. 재훈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안다는 거야?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내서요. 영상을 보여줬어요. 재훈 씨는 영상을 보더니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너희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유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아빠 혼자 아프고 혼자 모욕당하는 게 나아요? 미안하다. 민준이가 아빠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도울게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이 들어왔죠.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애들아, 여기 왜 다 모여 있어?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우린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요. 엄마가 아빠한테 한 짓. 이 남자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변명하지 마. 유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아픈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요?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나야, 그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예요?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 안 봐요. 엄마, 우리한테 엄마 아니에요. 딸이 손주들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애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런데 저는 딸을 막아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애들한테 다가와?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너 같은 년 내 딸 아니야.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힘들었어요. 매일 병원 가고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힘들면 죽어.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넌 다른 남자랑 놀아놨어? 엄마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재훈 씨가 쓸쓸하게 웃더니요.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딸이 깜짝 놀라서 재훈 씨를 봤어요. 뭐라고? 이혼하자. 내가 원하던 거잖아. 이제 해줄게. 재훈 씨. 그리고 말이야.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거고 재산 분할도 내 쪽으로 유리하게 할 거야. 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넌 나한테 더 너무한 짓을 했잖아. 저는 딸한테 다가가서요. 또박또박 말했어요. 서연아, 너 각오해. 엄마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한 짓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왜? 창피해? 그럼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날 우리는 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딸은 울면서 나갔지만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그날 밤요. 아빠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저도 함께 있었죠. 새벽에 민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복수해야 해요. 그래, 할머니도 그럴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우리 다 같이 해요. 그렇게요. 우리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와 민준이는 피켓을 만들었어요. 큰 종이에 이렇게 썼죠. 이 건물 3층 제약회사 과장 이서현. 신장병으로 죽어가는 남편 두고 직장 상사와 불륜. 집에 불륜 상대 데려와 남편 모욕. 이런 사람이 제약회사 직원이라니 믿을 수 있습니까? 민준이가 다른 피켓에도 썼어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의 외도와 방치로 아빠가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 피켓을 들고요. 딸이 다니는 회사 건물 앞으로 갔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외도라니. 저 회사 직원이래?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서연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 남편을 죽이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는 신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서요. 우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건물 안에서요. 딸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내가 한 짓을 알리는 거지. 엄마 제발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봐야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아야 해. 딸이 피켓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막아섰죠. 엄마 손대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한테 손 뗄 자격 없어요. 딸 뒤에서요.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불륜 상대였던 부장이었죠. 이게 무슨 소동이에요? 저는 그 남자를 보면서요. 소리쳤어요. 여기 이 사람, 불륜 상대입니다. 유부녀랑 바람 피운 더러운 인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남자 얼굴이 빨개졌죠. 뭐 하는 짓이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고소? 하세요. 저도 증거 다 있어요. 영상도 있고. 그 남자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딸이 저한테 다가와서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회사 망하면 어떡해요. 나 여기서 잘리면. 잘려야지. 내 같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회사를 다녀. 유나도 그날 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딸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우리 엄마는 외도녀입니다. 아픈 아빠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어요. 엄마가 다니는 회사는 오호제약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약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네. 남편 아픈데 바람을 피워? 저런 년은 회사에서 쫓아내야 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징계받았어. 정직 3개월이래. 그래서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나 진짜 죽고 싶어. 죽고 싶으면 죽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딸이 다니는 회사예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직원 이서연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알립니다. 첨부된 증거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곧 조사에 들어갔고요. 딸은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불륜 상대였던 부장도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어요. 저는 딸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서연아,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야.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그딴 건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요. 딸의 연락을 차단했어요. 재훈 씨도 변호사를 통해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딸의 외도가 명백했고요. 증거도 확실했기 때문에요. 재훈 씨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죠. 재산 분할도요. 딸이 거의 받지 못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돈은 재훈 씨 치료비와요. 손주들 학비로 쓰기로 했어요. 딸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요. 재산도 잃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씁쓸했지만요. 후회는 없었어요. 딸이 먼저 가족을 배신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요. 재훈 씨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투석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요. 의사가 말했죠.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민준이가 먼저 나섰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아빠한테 신장 드릴게요. 재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 아직 젊은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아빠 저 건강해요. 아빠한테 하나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아빠 살리고 싶어요. 유나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오빠 말 들어요. 오빠가 하고 싶다잖아요. 재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아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 전날이었어요.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요. 엄마 나 재훈 씨 수술한다며. 나도 병원에 가고 싶어. 오지 마. 내가 무슨 낯짝으로 와. 엄마 제발. 나도 걱정돼서. 걱정? 내가 걱정을 해? 웃기고 있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민준이도 재훈 씨도요. 둘 다 회복실로 옮겨졌죠.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빠 살았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회복 기간 동안요. 저는 병원에서 지냈어요. 재훈 씨와 민준이를 돌보면서요. 하루하루를 보냈죠. 2달쯤 지났을 때요. 재훈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고요.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전 진작 죽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민준이도 회복이 잘 됐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할머니, 전 괜찮아요. 신장 하나 없어도 잘 살 수 있대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건강 잘 챙겨야 해.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요. 딸을 마주쳤어요.
딸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져 있었고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것 같았죠. 엄마, 저는 딸을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손 치워.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들어? 내가 재훈 씨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리고 말이야.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나갈 데가 없어. 회사도 잘렸고 돈도 없어.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돼?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그럼 죽어. 저는 차갑게 말하고요. 딸을 두고 가버렸어요. 뒤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몇 달 후요. 재훈 씨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사에도 복귀했고요. 일상으로 돌아갔죠. 손주들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 뭐래?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 전 안 만나고 싶어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그럼 그렇게 해. 유나도 똑같이 말했어요. 할머니 전 엄마 용서 못해요. 아빠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딸은 계속 연락을 했지만요. 손주들은 받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딸은 결국 혼자가 됐어요. 불륜 상대였던 남자도요. 딸을 버렸다고 들었어요. 딸은 모든 것을 잃고요. 홀로 남았죠. 저는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요. 자신이 거두는 거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재훈 씨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유나는 대학교 3학년이 됐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저는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요. 손주들을 만나요. 재훈 씨도 같이 만나서요. 밥을 먹기도 하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재훈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건강도 좋아졌고요. 표정도 밝아졌죠. 어머님, 저 요즘 등산도 다녀요. 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그래, 좋은 일이네. 건강 잘 챙겨. 민준이도 아빠랑 자주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할머니 아빠랑 주말에 캠핑 갔다 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아빠랑 사이 좋아서 다행이다. 유나도 밝게 웃으면서요. 공부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 졸업하면 취직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도와드리려고요. 착하다 우리 유나. 손주들은 이제 완전히 자랐어요.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었죠. 딸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손주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끔 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귀엽던 모습이요.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얼굴이요. 하지만 그건 옛날이에요. 이제 그 딸은 없어요. 제가 아는 딸은요.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나 이서연이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어.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엄마 미안해. 재훈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편지를 읽다가요. 찢어버렸어요. 딸이 뭐라고 있든요. 제 알바 아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는 때로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이 숨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평생요. 딸을 위해 살았어요.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고요.
딸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왔죠. 그런데 딸은요. 그 모든 걸 배신으로 갚았어요. 아픈 남편을 두고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요. 가족을 파괴했죠. 저는 그걸 용서할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친자식을 벌하는 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딸이 한 짓은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의 배신을요. 믿었던 사람의 이중성을요. 혹은 침묵하며 참아왔던 누군가의 고통을요. 저는 지금도요. 재훈 씨가 혼자 소파에 누워서요. 천장만 바라보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들이요. 얼마나 외로웠을지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믿었는데요. 엄마가 가장 추악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알게 된 그날의 충격이요.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재훈 씨처럼요. 다시 일어나서요. 건강을 되찾고요. 일상을 되찾아야죠. 손주들처럼요. 상처를 딛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을 잃은 슬픔은요. 평생 가슴에 남겠지만요. 그래도 저는요. 남은 가족을 위해서요. 계속 살아갈 거예요. 부산 집에서요. 남편과 함께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요. 하루하루를 살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오면요. 맛있는 밥을 해주고요. 따뜻하게 안아줄 거예요. 가족이란 건요. 때론 이렇게 아프고요. 때론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는요.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픈 시간 끝에는요. 언젠가 조용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날까지요. 우리 함께 힘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자식이 가족을 배신했다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사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